이 책 인간의 대지는 전통적인 의미의 단일 서사 소설이라기보다는 생텍쥐페리가 항공우편 조종사로 일하며 겪은 실제 사건들과 그 과정에서 얻은 깊은 통찰을 모은 자전적 에세이 겸 산문소설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이전 작품 야간 비행이 인간의 대지와 쌍둥이 연작처럼 이어지는 작품이면서도 허구의 등장인물들이 만들어나가는 이야기였던 반면에 이 작품은 험난한 비행에서 항로를 개척하며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동료들 메르모즈, 구요메 등의 이름과 사건을 그대로 가져와 더 깊은 철학적 통찰로 확장해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 관심이 갔습니다. 이 작품의 원제는 프랑스어로 Terre des Hommes, 인간의 대지입니다. 이 원제가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땅과 그 안의 인간적 연결을 원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에 비해 영문판 제목 Wind, Sand and Stars는 우리가 직면한 극한의 환경과 그 속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영혼의 숭고함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영문판으로 좀 더 심화된 이 제목에서 새로운 진실된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들을 털어내버리고 최후의 무대에 선 인간들이 척박함 속에서 비로소 발견하는 타인과의 깊은 연대, 그리고 더 나아가 극한의 한계를 뛰어넘어 문명의 온기가 전혀 닿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해 그야말로 바람과 모래, 별들만이 존재하는 극한의 공간에 내던져지는 순간 비로소 인간은 완전히 다른 정신적 차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게 되었지요. 이때 바람은 우리를 둘러싼 예측 불가능한 시련과 자연의 위험이 될 것이고, 모래는 우리의 일시적인 삶과 허무함을 깨닫게 하는 절대적 고독입니다. 반면에 별은 절망적인 밤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아득한 이정표와 희망으로 떠오르지요. 이 세 가지만 남은 최후의 공간에서 인간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이 오면 우리는 서로 돕는다. 서로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발견한다. 타인을 발견하며 우리는 더 넓어진다. 우리는 바다의 거대함에 감탄을 내뱉는 해방된 포로들 같다. 저자의 작품 속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나 아닌 타인을 발견하면서 더 넓게 깨어나는 영혼의 참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작품은 생텍쥐페리가 처음 민간 항공회사 라테코에르에 입사하여 툴루즈 다카르 사이를 오가는 우편 항로에 투입되었던 초보 조종사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 저자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전혀 다른 두 가지 상황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따라가며 진정으로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라케시행 비행기에 절 좀 숨겨주세요. 매일 내게 간청하는 무어인 노예가 있었다. 그는 내 침묵을 원망하지 않았고 내가 그의 목숨을 늦게 구해주는 것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 몇 달만 머무르는 항공기 기장이자 조종사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바르크 영감, 한번 지켜보세. 그곳에서 모든 노예들은 바르크라고 불렸다. 그러므로 그도 바르크였다. 그러나 포로로 잡힌 지 4년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체념하지 않았다. 어느 날 자신의 고향에서 양을 치던 그를 아랍인들이 속여 노예로 팔아넘긴 후 그 노인은 자신의 이름을 잃고 바르크라고 불리며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단념하는 일, 스스로 노예 근성에 맞게 사는 일, 모든 게 평온하게 돌아가는 상태를 오히려 편안하게 여기며 살아갔지만 그는 빛을 잃어가는 삶을 거부하며 자신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서 살아가던 고향의 자취들을 끝없이 갈망합니다. 흑인 노예 바르크는 내가 알고 있는 노예 가운데 처음으로 저항한 사람이다. 다른 대부분의 수많은 노예들이 주인이 베푸는 친절에 적응하며 속박을 받아들였지만 그는 그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자신의 이름 무함마드를 내내 간직했다. 고민 끝에 나는 그 늙은 노예 바르크를 그들로부터 구매해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며 인간의 존엄성을 그에게 되돌려줍니다. 잘 가게 바르크, 해방된 그를 향해 인사를 건네자 그가 말했다. 아닙니다. 아니라니 뭐가 말인가?
나는 바르크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무함마드 벤 라우생입니다.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노인을 바라보며 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독한 가난일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막에서보다 더 불행해질 수 있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가족 사이에서 진정한 자신이 될 권리가 있었다. 우리는 길들여진 삶, 안전한 울타리가 주는 안락함을 행복이라 믿곤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정복되지 않은 야성과 인간으로서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갈망하는 존재의 소중함을 행복과 진실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복된 사막과 정복되지 않은 사막 사이에 어떤 물질의 차이가 있는가? 모든 인간들도 그렇지 않겠는가? 사막의 모래알 자체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정복된 사막과 아무도 닿지 않은 야생의 사막이 전혀 다른 울림을 주듯 똑같은 일생을 살아가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무언가를 갈망하는 정복되지 않은 영혼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어이 자유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노예 바르크.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나 편안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리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며 다시 인간으로서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사막에서 키우던 가젤이 인간의 보살핌과 안락함을 뒤로한 채 죽을 때까지 울타리를 들이받던 모습을,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들오리떼를 놀려다보며 미숙하게 날갯짓을 따라하는 지보리들을 보며 정복되지 않은 야성에 대한 갈망을 설명합니다. 들오리들이 철을 따라 이동할 때 그들이 날아가는 바로 아래 지면에서는 알 수 없는 물결이 일기 시작한다. 삼각형으로 큰 대형을 이루어 비행하는 들오리들에게 이끌려 지보리들이 제 나름의 미숙한 날갯짓을 하는 것이다. 야성의 부름이 그들 안에 야성의 흔적을 일깨운 것이다. 내가 기르던 가젤들이 선명히 떠오른다. 우리는 가젤을 길들였다고 믿었다. 모든 미지의 위험으로부터 가젤을 지켜주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젤이 작은 뿔로 사막 방향으로 나 있는 울타리를 들이미는 걸 발견한다. 녀석들은 진정한 가젤이 되어 자기만의 춤을 추고 싶어 한다. 가젤의 진실이 태양 아래 맹수의 날카로운 발톱 아래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라면 사자가 있다 한들 상관없으리. 녀석들은 일종의 향수에 사로잡혀 있다. 그 향수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다. 지보리는 왜 자신이 날개를 파닥이는지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본능 때문입니다. 집과 일터를 오가는 정돈된 일상 속에서도 문득 이유를 알 수 없는 헛헛함이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조용한 열망이 찾아올 때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야성의 흔적이자 진짜 나로 살고 싶다는 존재의 신호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욕망하는 것, 욕망의 대상은 존재하나 그걸 표현할 단어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너무 많은 소음과 껍데기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던 삶을 바람과 모래, 별만 남은 사막처럼 덜어내고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내 안에 진짜 생명력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메시지. 이것이 보였던 페이지였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진짜 모습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바르크였다면 두 번째 답은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의 사막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1935년 생텍쥐페리는 비행 중 리비아의 사막 한가운데 추락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저자와 동료 프레보는 타는 듯한 갈증과 환각 속에서 단 250cc의 물로 사흘 밤낮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모래밭을 기어가던 그들은 구조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깨달으면서 일말의 희망마저 잃게 됩니다. 나는 아내의 눈을 떠올린다. 그 눈 외의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 아내의 눈이 내게 묻고 있다. 나는 나에게 애정을 가진 모든 이들의 눈을 떠올린다. 그 눈들이 묻고 있다. 시선들이 일제히 내 침묵을 비난한다. 대답할게, 대답한다고. 기력을 다 짜내어 대답하고 있어. 사막은 그들에게 잔인한 빛의 장난으로 신기루를 보여줍니다. 숲이 보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머저리 같으니 그걸 만들어내는 건 너 자신이야. 그렇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니군. 그가 말한 세상의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사막에서 길을 잃은 조난자가 신기루를 보며 한탄한 한마디라기보다는 바람과 모래와 별뿐인 인간의 대지에서 모든 허망한 겉껍질을 벗겨낸 모습으로 삶을 돌아보는 외마디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동료 프레보가 일그러진 비행기의 파편 가운데에서 기적적으로 오렌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걸 나눈다. 오렌지 하나에 나는 흥분했다. 이 오렌지 하나가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은 모르겠지. 우리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러한 확신도 내 기쁨을 망가뜨리지는 못해. 내 손에 쥔 이 오렌지 반쪽이 생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구나. 그리고 그는 잠깐의 순간 무한한 행복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질서는 그 안에 갇히기 전에는 알아차릴 수가 없군. 극적으로 사막에서 구조된 그는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삶의 진실에 대해 책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던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었고 절망의 밑바닥까지 닿았다고 생각했건만 이런 시간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신의 친구가 되는 것이리라.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예측할 줄 모른다. 우리는 모두 기쁨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가장 열렬한 기쁨을 맛보았다. 우리는 하나같이 나쁜 기억 뒤에 따라오는 마법의 시간을 맛보았다. 미지의 조건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는 걸 제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엇인가? 인간의 진실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진실은 결코 증명되는 게 아니다. 오직 정신만이 진흙에 숨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한다. 이 책의 전체 내용을 관통하며 인간의 대지를 든든히 지키는 가장 큰 두 가지 주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노예 바르크가 갈망했던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유와 사막에서 죽음을 앞두고 절실하게 느꼈던 신기루가 아닌 진짜 삶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묵히고 있다고 말이지요. 사막 같은 삶에서도 오렌지 하나의 기쁨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이 세상이라는 신기루에 취하지 않고 당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소중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밤하늘을 비행하며 별들 사이 공간에서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은 저자가 오히려 닿을 수 없는 수백 개의 별 사이에서 유일하게 진짜이며 우리 것인 별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유일한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But I promise you for sure, girl, my love is always yours. I love your style.